자, 대출 막히자 전세 씨말라.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사상 최고. 쏟아지는 월세 난민. 올 11월까지 거래량 5만 6천 건. 평균 월세가도 작년비 10%. 아파트 월세 거래량 추이입니다, 여러분. 월세 거래량 추이예요, 이게. 자, 월세 거래 비율이 2015년도에 상당히 늘었어요. 2015년도에 상당히 늘었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상당히 늘었는데 이 월세 거래 비율이 왜 늘었느냐? 전세가가 폭등을 했거든. 전세가가 폭등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 다주택자들이 늘어나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주택 갭 투자로 처음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이 여기서 굳어지면은 이분들이 결국은 월세 받기를 희망해. 계속 전세로 놔두고 있으려고 하진 않아. 결국 월세로 희망하다 보니까 기존의 갭 투자자들은 대부분 월세화가 되어갑니다. 여기서 새로운 갭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월세화는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이 차트가 바로 그걸 갖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2013년 월세 거래 비율 늘었고 2015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 자, 월세 거래 비율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왜 2015년 이후로 낮아졌어? 바로 박근혜 초이노무 X 빚내서 집 사라. 이게 먹혔거든. 이게 시장에서 먹혀가지고 전세가가 안정이 됐던 거예요. 이전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가 폭등한다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 지금의 여당, 그 당시엔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비판했는데, 야, 정부가 나서서 전세가 잡아. 그래서 전세가 잡을 방법 뭐밖에 없냐고. 임대인들이 늘어나면 돼. 그 임대인들은 누군데? 전세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누군데? 갭 투자자들이잖아.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시장이 안정되지.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 나왔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월세 거래 비율이 줄어들었던 거라고. 근데 2021년 월세 거래량 추이 보시죠. 월세 거래 비율.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사상 최다. 전세값 뛰자. 월세로 밀려나. 지금 이러는데 주택시장 안정됐다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클라스에 정말 감탄을 합니다. 전세값 내년에 더 오른다. 월세화 속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7.2%. 전세값 내년 급등 우려. 조사 이래 최저치. 전세가율은 지금 조사 이래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계약갱 신청 청구권에 억눌린 전세값 영향. 내년엔 급등 우려. 자, 계약갱신 청구권 2+2 사용한 거 첫 계약갱신 청구권 2년 더 썼어. 4년 전의 전세가로 살고 있는 거야. 그 물량들이 내년 7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왜 조사 이래 전세가율이 최저치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억눌려진 전세값. 지금 통계가 이상하다. 주택임대차 3법 발의 2년이 지난 내년 7월 이 물량들이 터져나오면 전세가율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자, 제가 전세가율과 관련돼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세가율 집값이 거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은 전세가율 30%대의 시장이다. 이때는 거품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 아니면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면 버티는 거야. 집값은 못 올라. 근데 전세가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전세가율 7, 80%대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상승의 타이밍을 잡겠지. 레인보우 씨님께서 부동산 투기는 끝났음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도 이래. 부동산 투기가 끝난 세상은 재앙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다면 누군가 다 1주택만 가지고 있고 추가로 집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건설사들은 왜 집을 지어요? 또 과거처럼 전세식 분양하려고 집을 짓나? 건설사들 대부분 다 파산할 거예요.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다면. 주택 신규 공급은 점점 더 없어질 거야. 뭐하러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 차익이 안 생긴다면? 도시는 점점 더 슬럼화되고 노후화될 겁니다. 파리 13구역처럼 될 거예요. 서울 전체가. 투기가 사라진 세상? 재앙의 시대입니다. 발전이 완전히 멈춰버린 세상. 지금 40년 된 노후 아파트, 그것도 나홀로 아파트, 그거 보면은 유령 나올 것 같다고 사람들이 저런 데도 사람이 살아?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그 40년 전 그 아파트는 그 지역에서 최고 상류층들이 살던 아파트예요. 지금 신축 아파트예요. 3, 40년 후에도 와, 나 지금 저기 살고 싶어. 저 새 아파트 살고 싶어. 레미안 원베일리 살고 싶어. 40년 후에도 원베일리가 지금처럼 살고 싶은 아파트일까?
오히려 음마 아파트처럼 돼 있지 않을까? 자, 기술은 발전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거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투기도 필요한 겁니다. 투기가 있어야 도시가 발전하고 성장해 갑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를 못하시고 투기가 사라져야 된다? 대한민국이 점점 더 퇴보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이에요. 나는 정말 무식하다라는 걸 스스로 공표하는 것밖에는 말이 안 되는 용어입니다. 투기는 사라져야 된다. 투기는 끝났다. 당신이 성장이 끝난 것입니다. 김로희님께서 30-40년 된 아파트는 보존해서 길이길이 후대가 보게 해야죠. 크크. 유수진님께서 8이 13보다는 19구역이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얘가 19, 13, 12, 11 뭐 9가 그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 13구역이 사실은 거기 아파트 비율이 다 좀 많아. 아파트 비율이라기보다는 좀 공동주택 비율이 높다라고 해야죠. 왜 거길 갖다 공동주택 비율을 높였냐. 아니 그 당시 프랑스 이민자들 많이 몰려드는데 그 이민자들 살 수 있게 좀 저소득층이 살 수 있게 사람들이 대거 몰릴 수 있게 그 아파트층을 아파트를 갖다 많이 공급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해놨는데 여기가 완전히 실패한 거지. 너무 서민들, 극서민들만 살다 보니까 여기가 상권이 살아나질 못해. 상권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상권이 제대로 갖춰지지를 못해. 왜? 소득이 낮으니까 소비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의 수준만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슬럼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바로 3기 신도시를 다 이런 도시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다 파리 13구역 같은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야. 임대 비율 높이고. 결국 그 3기 신도시 20년 후에 30년 후에 보자고요. 어떻게 돼 있나. 3기 신도시 기획 전부 다 싹 다 뒤집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임차인들만 사는 도시. 바로 파리 13구역처럼 되는 겁니다.